네, 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주제인 우리 퇴직연금 시장과 시장 평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주제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의 정도영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님, 그리고 연금학회 김현석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자리를 마련하신 그 관계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우리 2005년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36조 수준으로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적립금이요. 한 10년 후에는 대략 한 900조에서 1000조 정도 적립금이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2040년 정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보다 또 더 많은 적립금이 증가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요. 특히 수익률이라든지 또 연금화율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변화가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을 보면 대략 10년 수익률이 한 2% 미만이고요. 그래서 보통 연기금들이 한 5% 정도,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이전하는 그런 전환제에 대한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기금을 국민연금에 위탁하자 이런 얘기, 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퇴직연금 기금공단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퇴직연금의 여러 질적 문제 중에서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투자 세계는 리스크와 리턴이 항상 같이 가는데 사실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렇게 좀 인식이 없고 그거를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벽 투자 전략에는 goal-based investing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그게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와 전통적인 휴머 어드바이저를 좀 융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런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들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런 골베이스 인베스팅들을 좀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말 기준으로 한 336조의 적립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DB가 한 122조, DC가 86조, IRP가 한 56조 정도의 적립금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대략 10년 후에는 한 900에서 한 1000조, 좀 예상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900에서 1000조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DB보다는 IRP나 DC의 증가율이 좀 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운용 비중을 보면요, 적립금 중에 88.7%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실적 배당형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중에는 실적 배당형 비중이 한 4.1%에 불과하고요. DC는 한 16%, IRP는 한 23% 정도 실적 배당형 상품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87.2%가
뭐 간접 투자 형태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12.8%는 직접 투자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운용은 주로 채권 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대기업들이 채권 직접 사서 운용하는 뭐 그 형태가 요 직접 투자 비중 중에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집합투자증권 중에 주식형이라는 거는 뭐 규약상의 주식 편입 비율이 60% 이상 투자하는 거를 이제 주식형이라고 하고요. 주식 혼합형은 60에서 40% 사이, 채권 혼합형은 40%, 0에서 40% 사이, 채권형은 뭐 주식 편입이 없는 거를 이제 채권형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대략 요 기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집합투자증권이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좀 더 그 성장형 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역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전체적으로는 실적 배당형 전체 중에 한 50% 정도 수준이 그런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됐고요. 제도별로는 DB는 한 30%, 뭐 DC나 IRP는 한 50%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적 배당형이 한 11%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중에서 채권, 안정적인 채권 자산을 빼면 대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좀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한 5%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요. DC나 IRP 경우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주로 주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등의 좀 성장형 자산에 투자가 되는 거로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특히 2022년도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채권시장도 안 좋았고 하면서 실적 배당형 수익률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2022년 전체 수익률은 뭐 0.02%, 그다음에 그중에 원리금 보장형이 1.9%, 실적 배당형은 마이너스 14%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0년간 수익률도 뭐 2% 미만이고요. 2022년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10년 수익률도 뭐 우리 이론과는 좀 다르게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실적 배당형 수익률이 좀 능가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화율은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계좌수별로 한 7.1%에 지금 불과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OECD에서 그런 우리나라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2022년 9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뭐 거기에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제안도 있고 사적연금에 대한 개혁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쭉 좀 나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발표할 그런 적립금의 수익률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해봤습니다. 6번에 보시면 투자 전략과 관련된 그런 리스트릭션, 제한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요. 뭐 그런 제한도 있었고요. 우리 7번에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리스크나 리워드, 그죠? 네, 리스크나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각각의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나 리워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롱지비티 리스크,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애니티 프로덕트를 살 수 있도록, 연금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좀 인크리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리타이어 인컴에 대한 그런 파이낸셜 노리지를 임프루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수익률보다는 좀 더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 테이크하는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투자 상품의 투자의 3요소라고 하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산은 뭐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우리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그
그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그 요소를 어떻게 잘 얼로케이션 하느냐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의 이제 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재무관리 책에서 그냥 그 스크린을 카피를 해서 따온 글인데요. 따온 그 그림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그 투자자들이 다 리스크 어버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리스크 어버스 하다 그래서 안전자산, 뭐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상 같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리스크 에셋이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각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 100년 동안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4.5%,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10%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1980년도에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2,300, 400, 500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평균적인 수준에서 뭐 조금 아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을 한번 연도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3.8%였고요. 6.4%, 10.7, 6.4, 뭐 작년에는 마이너스 14%를 기록했고요.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제가 한번 역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18년도에는 한 30%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고요.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즘 뭐 TDF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해외 자산에 해외 주식의 일정 부분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피 70%, S&P 500의 30% 하는 수익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4%, 14%, 뭐 26%, 10%, 23% 이렇게 나눴고요. 이 가중평균한 수익률을 우리 성장형 자산 투자 비중으로 한번 곱해봤습니다. 2022년은요, 이게 대략 50%면 마이너스 11%가 될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채권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그 채권 투자에 손실을 봤고요. 대략 한 5%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면 거의 시장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대략 50%면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 정도가 채권 수익률을 하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채권 퇴직연금 투자하는 수익률은 그냥 뭐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시장 수익률과 평균적으로 뭐 개인마다는 다르겠지만은요. 시장 수익과 유사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분석들을 좀 해봤고요. 과연 국민연금은 어땠나라고 보면 국민연금은 좀 더 리스크 에셋에 대한 성장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볼러틸리티도 좀 심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2022년을 보면은 리스크 에셋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방어를 잘했어요. 그럼 과연 이건 왜 이렇게 잘했지 하는 것들을 조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연기금들은 다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한도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죠. 그리고 그 자산 배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용을 하고 뭐 일정 부분의 디비에이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뭐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치를 목표 수익률로 가지고 있고요. 리스크 허용 한도로는 C바를 마이너스 15% 이하로 관리하는 것들을 리스크 허용 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산 배분안이 대략 뭐 국내 주식의 한 15%, 해외 주식의 33%,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자산 배분의 기대 수익률은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요. 이게 연간 손실 확률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리스크 하에 대략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국민연금이 왜 2022년에도 뭐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냈지만 퇴직연금에 비해서 방어를 잘했지 하는 솔루션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 대체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22년을 비롯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대체 투자에서 한 11.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주식이나 채권 대비해서 좀 월등한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예. 그래, 올해의 YTD 수익률을 보면은, 네, 주식이 훨씬, 7월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식이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우리 퇴직연금도 그냥 대체 투자를 많이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또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듯이 대체 투자라는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나 헤지 펀드 같은 이제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인프라나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유동성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우리가 또 시가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산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과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해서 이런 수익을 내는 게 바람직하냐? 라는 거는 또 다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태법을 보면 적립금 운용 계획서, 우리 2022년 근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립금 운용 계획서, 적립금 운용위원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태법의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운용 목적 및 목표 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그래서 자산 배분 정책, 투자상품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사실 위험 허용 한도라는 얘기가 사실 없고요. 물론 자산 배분 정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위험 허용 한도를 고려해야 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적립금 운용서를 어떻게 만드나 하는 사례를 보니까요. 위험에 대한 얘기들은 없습니다. 예.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는데 4.5%로 목표 수익률이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원리금 보장의 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리스크를 하나도 택하지 않고 4.5%를 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디스 경우도 좀 비슷하고요. 이거는 제 IRP 어카운트에 이제 레코멘데이션 한 상품을 한번 조회해 봤는데요. 디폴트가 3개월 수익률로 제일 높은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에 대한 고려는 없고요. 심지어는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이거를 1개월로 조정해서 팔고 싶은 상품을 좀 더 파는 그런 행위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예. 투자 성향 분석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들도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70%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그냥 투자 기간이 길거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적합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호주의 슈퍼애니에이션을 운용하는 오스트리안 리타이먼트 트러스트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요. 즉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를 1에서 7단계로 구별하고 very low는 20년 동안 한 0.5년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는 게 very low라고 하고요. very high는 20년 동안 한 6년 정도 이상의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을 very low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그냥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팝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게끔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의 원리인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키고요.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리스크를 얼로케이션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식하고 그게 실제로 투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넛지, 뭐 우리 그 리처드 세러가 쓴 그 넛지라는 책을 보면요, 뭐 넛지라는 게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사람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 퇴직연금에서도 어떤 넛지를 통해서 좀 더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좀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 TDF, 좀 주요 TDF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연도별로 봤고요. 예. 이게 이제 TDF별로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예. 그리고 요 파란색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펀드고요. 요 노란색을 하이라이트한 게 수익률이 제일 저조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수익률 펀드는 없고요. 또 요 펀드, 마지막 펀드 같은 경우는 한 해 꼴찌했다가 1등했다가 1등했다가 꼴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여전히 요 표준 편차가 높은 펀드예요. 성격상 좀 볼러터리가 높게 설계된 펀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TDF가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자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감독 기관도 그렇고 퇴직연금 사업자도 그렇고 TDF의 성과를 막 나열해서 단기적인 성과로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구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TDF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그 그라이드 패스를 구성을 할 거고요. 예. 사실 그 그라이드 패스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지금 운영하는 게 그 그라이드 패스에서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디비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왜 디비에이션이 있는지, 그 디비에이션의 효과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스크에 테이크하는 방법으로 뭐 그냥 골 베이스 인베스팅이라는 목적별 투자 전략이라는 것들을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목적별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행동 경제학에서의 그런 멘탈 어카운팅에 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거는 돈은 다 같은 돈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은 돈이나 또 어떤 보너스를 받은 돈이나 복권에 당첨된 돈이나 카지노에서 그 도박을 해서 딴 돈은 다 좀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유틸리티 펑션도 다르고 또 소비 의사결정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투자로 좀 응용을 해보면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게 내가 집을 살 돈이야, 아니면 노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돈이야, 아니면 여행 갈 돈이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투자 결정도 이제 다르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골 베이스 인베스팅이라는 거는 나의 투자 목적을 좀 더 나눠 보고요. 그 투자 목적별로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률을 얼마의 확률로 얻을 거냐라는 것들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 자금들을 한번 어플라이 해보면요. 예, 노후 자금 중에도 최소의 생활을 해야 될 생활비가 있을 거고요. 여유 자금이 있을 거고, 또 뭐 자녀를 지원한 뭐 예를 들어 상속을 위한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최소 생활비는 목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달성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될 거고요. 예, 여유 자금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도 실패 확률은 낮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상속이다 하면 투자 기간은 굉장히 길고 또 목표 수익률도 높으면서 실패 확률도 높아도 상관없을 거고요. 뭐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전략들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보다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자산 배분을 하면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뭐 최근에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많이 화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런 골 베이스 인베스팅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떤 저렴한 비용이라든지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다든지 또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잡한 처리를 능숙한다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거고요. 우리 전통적인 휴먼 어드바이저는
뭐 원바디 이펙트라는 거죠. 예, 뭐 사람이 투자하는 게 꼭 룰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원바디 이펙트 뭐 이런 데 장점이 있었고요. 어떤 뭐 플렉서빌리티, 유연한 접근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와 기존의 휴먼 어드바이저의 어떤 융합한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조금 퇴직연금 수익률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해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들한테 적용이 되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얼마나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리스크를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이 돼야 될 거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뭐 리밸런싱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나 어떤 어드바이저,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 및 연금화 확대 방향으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에 미국에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냥 단순히 적립 단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스펜딩하고 또 애니타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골 베이스팅이나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우리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라 또 연금화를 제고할 수 있는 뭐 두 가지 그 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